동료 연예인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는 오늘 김주혁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연결식이었는데 먼저 홍종성 기자님. 네. 학창시절 친구들이 운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8명이 운구를 했고 사실 뭐 장진영 씨나 최진실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영정석도 김주혁 씨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더 비장함이 비통함이 더 큰 그런 발인이었는데요. 그 사실 뭐 3일 내내 많은 스타들이 그 자리를 함께 했지만 예. 또 마찬가지로 이 발인에도 거의 100여 명 정도의 스타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예. 예, 평론가님 정말 많은 동료들이 함께 했지만 저는 참 그 연인이죠. 이유영 씨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예. 본인의 마음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유영 씨가 오늘 굉장히 수척한 모습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고 지금 거의 탈진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어쩌면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이제 결국 마지막까지 그 지난 3일 내내 자리를 지키다가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함께 했고 이렇게 차라리 또 뭐 오열하고 이러면은 더 사람들이 저럴만하다라고 이해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차분하고 수척하고 힘없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게 얼마나 비통하고 힘이 없으면 저렇게밖에 감정을 표현할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유영 씨의 이렇게 차분한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을 애통하게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연결식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종교의식 없이 고 김주혁 씨의 이제 생전 활동 영상들을 상영하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료 연기자들, 동료 배우들이 저렇게 배웅을 했습니다. 저 홍종성 기자님 보니까 지금 잠깐 황정민 씨가 지나갔는데 네. 가장 먼저 연결식에 도착을 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황정민 씨가 이제 예전 그 영화 YMCA 야구단에서 함께 연기를 했었어요. 그때 김혜수 씨도 함께 했었죠. 그래서 황정민 씨, 김혜수 씨 다 이제 자리를 했고 사실 이번 그 조문한 사람들 오늘 발인식 이런 모든 것에 함께 작품을 했든 안 했든 뭐 방송인, 코미디언, 배우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슬픔을 함께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을 했어요. 네. 좀 보시면 뭐 배우 정진영 씨, 뭐 유준상 씨 얼굴도 보고 뭐 이규환 씨라든지 아까 연예인들이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김준호 씨, 저 문근영 씨 모습도 보이네요. 소속사 후배이기도 하고 예. 예전에 문근영 씨한테는 너한테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오빠는 영원히 네 편이면 네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할 만큼 소속사 선후배이자 굉장히 친한 오빠 동생으로 예전에 사랑 따윈 필요 없어에서 함께 연인 연기도 했었고요. 예. 네네. 지금 뭐 많은 배우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 신혜선 씨 모습도 보이고 네. 1박 2일 같이 했던 네, 김준호 씨인데 씨. 김준호 씨가 특히 많이 울었다고 이 현장에 간 분들이 지금 김지수 씨의 모습 6년이나 또 함께 했던 아버님 김무생 씨 함께 보냈던 옛 연인이죠. 예. 네, 또 굉장히 괜히 많은 눈물을 보였었고요. 예. 김윤지 씨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윤지 씨죠. 이윤재 씨 모습도 보이고요. 네. 예. 평론가님 이렇게 예. 오늘 오전 이제 연결식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고 김주혁 씨의 시신은 어떻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일단 그 서산에 있는 가족 납골묘에 안치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 뭐 정확한 뭐 사고 경위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밝혀질 때까지 조금 유족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이 기다릴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식. 연결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게 사실상의 대한민국 대중문학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영화계 여러 행사들도 중단이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이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수백 분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최진실 씨 돌아가셨을 때나 뭐 신해철 씨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국민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요번에 김주혁 씨 사건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어떤
허탈감이나 상실감, 안타까움 이런 걸 느낀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현장에도 일반 분들이 많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국민적인 충격을 주고 있고 그 사고 현장, 사고를 당한 곳 거기에도 삼성동이요? 네, 삼성동에 거기에도 지금 일반인이 이렇게 추모의 편지 같은 걸 적어서 남겼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 김지수 씨라든가 황정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손에 휴지를 들고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뒤따르는 모습이 또 특히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 보면은 어느 그 장례식장이나 뭐 꼭 유명인이 아니어도 안성기 씨 모습은 꼭 보입니다. 예. 그 이제 영화계 이 연예계 어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성기 씨, 박중은 씨, 또 도지원 씨 많은 분들이 이 발인을 연결식에 이어 발인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까 그 잠깐 일반인 조문객들에 대해서 하재근 평론가님 언급을 하셨는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애도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서산서 조문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1박 2일 촬영할 때 그때 보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좀 더 그 배우 생활에서 좀 많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못 볼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예, 뭐, 홍 기자님 동료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일반인 조문객들도 참 많았지만 아무래도 그 기획사 대표가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김종도 대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벌써 17년 함께 해온, 그리고 이건 소속사 대표와 소속 배우가 아니라 친형 같은, 친형제 같은 그런 각별한 사이였고요. 또 이 김종도 대표는 이은주 배우도 보내고, 또 요번에, 네, 김주혁 배우도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2005년에 작고하신 김무생 씨가 이 아들과 함께 CF를 찍었을 때 김무생 씨가 이렇게 김종도 대표를 한켠으로 불려서 지금까지도 형제처럼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친형처럼 잘 부탁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갔단 말이죠. 예. 그런 마음이라 내가 이 선친이셨던 김무생 선생님께도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내 동생을 잘 못 지켰구나 이런 마음 가지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인데 너무 깊이 슬퍼 마시길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사실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연결식 얘기 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 장례식장에도 하재근 평론가님 예. 신혼여행을 미루고 배우 송중기 씨가 예. 왔더라고요. 예, 송중기 씨가 등장을 해서 그 우리 풍습에 약간 금기로 생각하는 것이 경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경사를 치른 당사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에는 일부러 가지 않는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도 그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고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금기로 지켜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 아무리 본인이 뭐 결혼식을 했고 경사를 치렀다고 하지만 워낙에 지금 영화계 마태형 같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가서 좀 이렇게 조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가기에는 조금 그것은 너무 모양새가 그래서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까지 해서 이제 부부를 대표해서 본인이 가서 조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원래는 11월 1일에 결혼식 다음 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국은 신혼여행을 미루고 여기 행보를 이제 조문하러 빈소를 찾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좀 칭찬하고 싶고 사실은 그 전에 아무리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보를 찍었고 파리 여행을 했다 하더라도 신혼여행을 미루는 거는 쉬운 결정은 그럼요.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또 지금 일부 분들은 왜 그럼 송혜교는 함께 안 왔어? 라든가 또 근거 없이 송혜교 씨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부부 한 몸이잖아요. 송중기 씨가 온 걸로 다 이렇게 좀 곱게 봐주시고 그 진심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홍 기자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슬픔을 나누셨다면 SNS 상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애도의 글을 올리시는 상황인데 특히 그 가수 엄정화 씨의 글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엄정화 씨도 조문을 했어요. 다녀갔고 그리고 또 이제 글도 올렸는데 사실 이제 더 특별하죠. 싱글즈 영화도 함께 했었고 홍반장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디서든 나타나는 그 홍반장. 그게 사실 김주혁 씨였어요. 누구든 도와주는. 그 홍반장 역할을 했던 엄정화 씨한테는 영원한 홍반장인 거죠. 그 김주혁 씨, 내가 왜 이렇게 부딪힐 때 더 반갑게 못했을까? 그리고 너가 나한테 선물했던 그 옷, 이제 보기만 해도 슬퍼질 옷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올곧게 잘 살다간 김주혁의 삶, 좋은 배우였던 김주혁의
그 행보를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글을 선배로서 누나로서 엄정화 씨가 올렸습니다. 지금 저 화면 계속 저희도 같이 보고 있는데 동료 배우들이 딱 분수에 도착하는 순간 그 화난 김주혁 씨의 생전 네. 영정사진을 보고 다 울컥하는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네, 고두심 씨의 지금 모습. 고두심 씨 나오는데 고두심 씨하고는 구암 허준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김무생 씨랑 고두심 씨가 절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절친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드라마상에서도 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두심 씨 마음이 또 유난히 더 안 좋을 거고요. 그 하재근 평론가. 예. 저 근데 이 SNS 잠깐 엄정화 씨 SNS 얘기를 했었는데 유아인 씨 SNS는 왜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까?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애도의 뜻을 올렸는데 애도는 우리의 목 RIP 이렇게 올린 거죠. 예. 그 영어로 이제 Rest in Peace 이 영어권에서 좀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 그런 뜻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좀 이렇게 그 슬픈 애도의 뜻을 표현하는 순간에까지 본인의 스타일을 생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인 건데 그거는 애도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거는 뜻하는 사람의 표현에 따라서 자기의 진심만 담겨 있으면 되는 건데 더군다나 또 이제 유한 씨가 지금 논란이 된 것이 송중기 씨 결혼식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런데 피로연 때 장찌하고 춤을 추는 듯한 그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슬픈 날에 거기서 춤을 췄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 장례는 장례고 예. 결혼은 결혼이지. 그러니까 결혼식 가서 또 거기는 잔칫날인데 거기 가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장찌라는 해외 손님까지 온 마당에 그 외부 손님이 있는 앞에서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손님을 맞이할 때는 거기에 맞게 밝은 얼굴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장례식장 가서는 거기 가서 애도의 뜻을 표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유한 씨 좀 기존의 사람들이 유한 씨한테 조금 이렇게 그 유한 씨가 SNS에 뭘 글을 쓸 때마다 좀 안 좋게 반응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워낙 예민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또다시 이번에 유한 씨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우리 네티즌들이 너무 과도하게 조금 트집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정찬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SNS에 그 애도한다고 하면서 국가꽃을 올렸는데 무심코 거기에 댓글로 이제 꽃이 예쁘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바람에 이제 네티즌들한테 비난을 받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꽃이 예쁘다 이런 거는 좀 부주의하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너무 좀 이게 비통하고 애통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인데 알겠습니다. 사람들한테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것은 좀 네티즌들도 경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황망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홍 기자님 사실 앞서서 예능을 함께했던 김준호 씨가 얼굴을 움켜잡은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 또 예능을 같이 했던 그 가수 정준영 씨도 좀 뒤늦게 이 비보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유달리 2년, 그러니까 햇수로 3년을 함께 해서 그런지 데프콘, 김준호 다 오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준영 씨, 사실 그 친형제처럼 거기서도 형동생 하던 사이인데 정준영 씨 모습이 안 보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 정글 예능을 찍으러 가 있는데 워낙 오지라 연락이 안 닿았습니다. 예. 근데 제작진도 무슨 뭐 촬영은 촬영이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현지에 연락을 하려고 애를 썼고 드디어 연락이 닿는 데까지 3일이 걸렸고 그거 지금 뭐 비행기 편이나 이런 걸 다 마련해서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발인이 이미 치러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3일 만에 연락을 들은 정준영 씨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귀국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마지막 모습은 못 봤지만 또 이 낙골당 묘가 가정묘가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정준영 씨하고 인연이 많아요. 정준영 씨가 이 김지혁 씨가 연기에 이제 매진하려고 하차할 때 형 우리랑 행복하더니 어디가? 이렇게 동생처럼 투덜대면서도 형 거기 그때 우리 촬영할 때 그 지방의 돼지갈비 되게 맛있어 하더라 하면서 그걸 직접 방문해서 또 사가지고 와주고 예. 파티를 위해서 정준영 씨도 이 10년 후를 예상하는 편지에도 그 김지혁 씨가 정준영 씨에 대해서 그래 우리 예쁜 그 이 동생에 대해서 물어보자면 아주 예의 바른 아이돌 그러니까 이제 친구다. 여러분들이 너무 독특하게 보지만 좀 이쁘게 봐달라 하면서 정준영 씨가 라디오 방송할 때도 첫 번째 게스트로 김주혁 씨가 네, 갔었어요. 그만큼 돈독한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정준영 씨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이게 지금 네티즌들이 이 정준영 씨하고 그 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또 막 비난을 하면서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TV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가 통신도 안 통하는 오지에 가서 촬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현지에서 뭐 전화국이 불탔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는데 너무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에서 조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부 네티즌들의 조금 그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주혁 씨를 오늘 보내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아직도 여전한데요. 관련 목소리 피부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제일 최근에는 언제? 질려내역 같은 거 물어보시면 말씀드릴 거 없어요. 저 피부과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김복준 교수. 네. 본격적으로 저 이제 가려고 했던 피부과도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근데요, 이 김주혁 씨가 그 소지하고 있던 그 약이 지금 가고자 했던 피부과에서 나온 거라는 증거는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부검을 해가지고 조직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약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가 좀 나오면 그때 이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해당 그 병원을 아마 조사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김 교수님 또 이제 또 강남경찰서에서 저희 취재기자들에게 보내온 전원에 따르면 네. 이 김주혁 씨의 사고 차량을 원주로 보내서 국가수 네, 네.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국가수대 이제 원주에도 지금은 국가원이라고 하죠. 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 과학수사팀들이 입구해가지고요. 차량을 아마 이제 통째로 지금 강남경찰서에 덮인 채 있는 것 같은데 통째로 보내서 아마 이제 그 국가수에 가게 되면 아마 하나하나 잘라내면서 세분화해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던 뭐 이 어떤 블랙박스라든지 이 운행장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각각 찌그러진 부위, 파손된 부위를 아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떠한 그 상황에서 이 머리, 두부에 충격이 왔는지 이런 거를 아마 이제 다시 재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김주혁 씨 사용차, 그러니까 강남경찰서 지하에 있어서 이제 덮개로 네. 덮어져 있었던 그 차량을 검사하기 위해서 지금 원주로 보내져서 방금 출발했다는데 그러니까 검사 과정에서 차량 내에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그것도 다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오늘 한 보도가 나오면 보도를 봤는데 김복주 교수 보니까 예. 김주혁 씨가 안전벨트도 잘 맸고 에어백도 작동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현장에 출동했던 119의 이야기에 의하면 안전벨트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는 매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 머리가 손상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앞으로 쏠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백 관련된 것도 이건 에어백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터진 시점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면 경계석을 들이받을 때 에어백이 터졌느냐, 아니면 아파트 벽을 추돌할 때 에어백이 터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2m 아래의 계단으로 추락하면서 에어백이 터졌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에어백과 안전벨트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조사하고 의미한 바가 있는 겁니다. 예, 김 교수님 이제 차량 결함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가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네. 사실 김주혁 씨 관련 부검 이제 자세한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인데 네. 두 개를 합치면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그 사인과 사고 원인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부검에 의해서 조직 검사라든지 해가지고 뭐 심장도 아마 자세히 볼 거예요. 심장에 어떤 심근경색이 왔다면 괴사한 부분이 일부라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예. 부분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서 이제 각종 무슨 어떤 증거 자료를 찾아가지고 합산하면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어떤 사고 원인이 그래도 도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저 차량을 이제 제대로 보내서 조사를 할 거고 뭐 블랙박스 여부도 찾겠지만 저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키드 마크 있잖아요.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저게 스키드 마크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예. 왜 저는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어요. 뒤에 훔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예. 쭉 가는 그대로 쭉 갔는데 그러면 그대로 쭉 갔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저런 스키드 마크가 생기지 않는데 저게 왜 생겼냐?
이렇게 하는데 요마크라는 게 있어요. 요마크. 예. 이게 뭐냐면요. 과속으로 어떤 미끄러운 단면을 달릴 때는 자동차 이 타이어가 헛바퀴를 돌면서 스퀴즈 마크처럼 어떤 표식을 하는 그런 현상이 요마크라고 하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요마크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고차 매매 그 사이트에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잖아요. 또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브레이크를 만약에 밟았는데 후미등이 안 들어온 거였다면 그러고 스키드 마크는 생긴 것 같다면 어떤 거냐. 뭐냐면 2년 전부터 어떤 한 분이 이 지바겐의 소유주가 그 1인 시위를 하는데 김주혁 씨 해당 차량을 네, 갖고 같은 차량인데 예. 그분은 고속도로에서 3번이나 그 가속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엑셀레이터를 밟는데 속도가 떨어져서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수리를 3번이나 받았는데 똑같은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뒤집어 보면 김주혁 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말하자면 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차를 오른쪽으로 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급발진이 된 거라면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후미등이 안 들어온 거라면 이 또한 차량 결함 아니냐면서 이 부분까지 경찰이 국가원이 좀 정확히 정밀 분석해 좀 좋겠다. 국가우스가 그런 또 의견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1차 추돌을 하고 다시 2차 추돌하기 직전에는 분명히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예,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경계석을 돌파하면서부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희박해 보이는데 아니 뭐 어떤 가능성이라도 두고 국과수에서는 해야 되겠죠. 예. 네, 김 교수님 참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아무래도 왜 급가속을 했느냐일 텐데 운전자, 그러니까 김주혁 씨가 운전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스스로 가다 멈춰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서 뿡 눌렀다?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급가속이 된 거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근데 사실 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상태를 그대로 굳은 상태로 그냥 직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네. 굳어서 바로 예, 예. 엑셀레이터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밟는다 이렇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예. 그러면 그리고 의식이 희미할 때 그 악셀하고 브레이크를 헷갈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왼쪽 오른쪽의 방향도 그렇죠. 그런 경우가 헷갈려서.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차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세우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세게 밟았는데 그게 악셀에 힘이 더 들어가는 그 페달을 헷갈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김주혁 씨가 희미한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 대로 안에 내가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 너무나 위험하니까 민폐가 되니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가장자리로 차를 빼내려고 하는 그 와중에 악셀 브레이크 헷갈리고 그러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라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여러 가지 이 설설설들을 김목준 교수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조기에 발견됐다면 다 명쾌하게 좀 어느 정도 풀렸을 텐데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추돌했던 그레인저에도 또 불행스럽게도 블랙박스가 없었고요. 예. 또 지금 현재까지는 김주혁 씨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그 당시에 그 인근을 지나가던 차주들 그분들은 또 블랙박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 수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혹시 된 게 있으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하게 이제 구겨진 김주혁 씨의 차가 이제 국과수로 넘겨져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오늘 김주혁 씨의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김주혁 씨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홍정송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추측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부부 한 몸이잖아요. 송중기 씨가 온 걸로 다 이렇게 좀 곱게 봐주시고 그 진심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홍 기자님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슬픔을 나누셨다면 SNS 상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애도의 글을 올리시는 상황인데 특히 그 가수 엄정화 씨의 글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엄정화 씨도 조문을 했어요. 다녀갔고 그리고 또 이제 글도 올렸는데 사실 이제 더 특별하죠. 싱글즈 영화도 함께 했었고 홍반장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디서든 나타나는 그 홍반장. 그게 사실 김주혁 씨였어요. 누구든 도와주는. 그 홍반장 역할을 했던 엄정화 씨한테는 영원한 홍반장인 거죠. 그 김주혁 씨, 내가 왜 이렇게 부딪힐 때 더 반갑게 못했을까? 그리고 너가 나한테 선물했던 그 옷, 이제 보기만 해도 슬퍼질 옷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너무너무 올곧게 잘 살다간 김주혁의 삶, 좋은 배우였던 김주혁의
그 행보를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글을 선배로서 누나로서 엄정화 씨가 올렸습니다. 지금 저 화면 계속 저희도 같이 보고 있는데 동료 배우들이 딱 분수에 도착하는 순간 그 화난 김주혁 씨의 생전 네. 영정사진을 보고 다 울컥하는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네, 고두심 씨의 지금 모습. 고두심 씨 나오는데 고두심 씨하고는 구암 허준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김무생 씨랑 고두심 씨가 절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절친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드라마상에서도 아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두심 씨 마음이 또 유난히 더 안 좋을 거고요. 그 하재근 평론가. 예. 근데 이 SNS 잠깐 엄정화 씨 SNS 얘기를 했었는데 유아인 씨 SNS는 왜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까?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애도의 뜻을 올렸는데 애도는 우리의 목 RIP 이렇게 올린 거죠. 예. 그 영어로 이제 Rest in Peace 이 영어권에서 좀 이렇게 조의를 표하는 그런 뜻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좀 이렇게 그 슬픈 애도의 뜻을 표현하는 순간에까지 본인의 스타일을 생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인 건데 그거는 애도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든 그거는 뜻하는 사람의 표현에 따라서 자기의 진심만 담겨 있으면 되는 건데 더군다나 또 이제 유한 씨가 지금 논란이 된 것이 송중기 씨 결혼식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런데 피로연 때 장찌하고 춤을 추는 듯한 나 이렇게 일반인 조문객들도 참 많았지만 아무래도 그 기획사 대표가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이제 김종도 대표가 굉장히 걱정이 돼요. 벌써 17년 함께 해온 그리고 이건 소속사 대표와 소속 배우가 아니라 친형 같은 친형제 같은 그런 각별한 사이였고요. 또 이 김종도 대표는 이은주 배우도 보내고 또 요번에 네, 김주혁 배우도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그 2005년에 작고하신 김무생 씨가 이 아들과 함께 CF를 찍었을 때 김무생 씨가 이렇게 김종도 대표를 한켠으로 불려서 지금까지도 형제처럼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친형처럼 잘 부탁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라 내가 이 선친이셨던 김무생 선생님께도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내 동생을 잘 못 지켰구나 이런 마음 가지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인데 너무 깊이 슬퍼 마시길 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사실 진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연결식 얘기 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 장례식장에도 저 하재근 평론가 예. 신혼여행을 미루고 배우 송중기 씨가 예. 왔더라고요. 예, 송중기 씨가 등장을 해서 우리 풍습에 약간 금기로 생각하는 것이 경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경사를 치른 당사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에는 일부러 가지 않는 그래서 집안 어르신들도 그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고 사회적으로 그게 이제 금기로 지켜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 아무리 본인이 뭐 결혼식을 했고 경사를 치렀다고 하지만 워낙에 지금 영화계 마태형 같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가서 좀 이렇게 조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가기에는 조금 그것은 너무 모양새가 그래서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까지 해서 이제 부부를 대표해서 본인이 가서 조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는 11월 1일에 결혼식 다음 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국은 신혼여행을 미루고 여기 행보를 이제 조문하러 빈소를 찾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좀 칭찬하고 싶고 사실은 그 전에 뭐 아무리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화보를 찍었고 파리 여행을 했다 하더라도 신혼여행을 미루는 거는 쉬운 결정은 그럼요.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또 지금 일부 분들은 왜 그럼 송혜교는 함께 안 왔어? 라든가 또 뭐 근거 없이 송혜교 씨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어쩌면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이제 결국 마지막까지 지난 3일 내내 자리를 지키다가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함께 했고 이렇게 차라리 또 뭐 오열하고 이러면은 더 사람들이 저럴만하다라고 이해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차분하고 수척하고 힘없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니까 이게 얼마나 비통하고 힘이 없으면 지금 저렇게밖에 감정을 표현할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유영 씨의 이렇게 차분한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을 애통하게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연결식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종교의식 없이 고 김주혁 씨의 이제 생전 활동 영상들을 상영하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료 연기자들, 동료 배우들이 저렇게 배웅을 했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보니까 저 지금 잠깐 황정민 씨가 지나갔는데 네. 가장 먼저 연결식에 도착을 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황정민 씨가 이제 예전 그 영화 YMCA 야구단에서 함께 연기를 했었어요. 그때 김혜수 씨도 함께 했었죠. 그래서 황정민 씨, 김혜수 씨 다 이제 자리를 했고, 사실 이번 그 조문한 사람들, 오늘 발인식 이런 모든 것에 함께 작품을 했든 안 했든, 뭐 방송인, 코미디언, 배우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슬픔을 함께하고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을 했어요. 네. 좀 보시면 뭐 배우 정진영 씨, 뭐 유준상 씨 얼굴도 보고 뭐 이규환 씨라든지 아까 연예인들이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김준호 씨, 저 문근영 씨 모습도 보이네요. 소속사 후배이기도 하고 예. 전에 문근영 씨한테는 너한테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오빠는 영원히 네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할 만큼 소속사 선후배이자 굉장히 친한 오빠 동생으로 예전에 사랑 따윈 필요 없어에서 함께 연인 연기도 했었고요. 예. 네네. 지금 뭐 많은 배우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뭐 신혜선 씨 모습도 보이고, 네. 1박 2일 같이 했던 네, 김준호 씨인데 김준호 씨가 특히 많이 울었다고 이 현장에 간 분들이 지금 김지수 씨의 모습 6년이나 또 함께 했던 아버님 김무생 씨 함께 보냈던 옛 연인이죠. 예. 네, 또 굉장히 괜히 많은 눈물을 보였었고요. 예. 김윤지 씨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윤지 씨죠. 이은지 씨 모습도 보이고요. 네. 예. 평론가님 이렇게 예. 오늘 오전 이제 연결식이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고 김주혁 씨의 시신은 어떻게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일단 그 서산에 있는 가족 낙골묘에 안치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 뭐 정확한 뭐 사고 경위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밝혀질 때까지 조금 유족들이나 뭐 주변 지인들이 뭐 기다릴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게 사실상의 대한민국 대중문학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 영화계 여러 행사들도 중단이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특이할 만한 것이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한 수백 분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최진실 씨 돌아가셨을 때나 뭐 신해철 씨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국민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요번에 김주혁 씨 사건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어떤 허탈감이나 상실감, 안타까움 이런 걸 느낀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현장에도 일반 분들이 많이 모일 정도로 굉장히 국민적인 충격을 주고 있고, 그 사고 현장, 사고를 당한 곳 거기에도 삼성동이요? 네, 삼성동에 거기에도 지금 일반인이 이렇게 추모의 편지 같은 걸 적어서 남겼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 김지수 씨라든가 황정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손에 휴지를 들고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뒤따르는 모습이 또 특히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늘 보면은 어느 그 장례식장이나 뭐 꼭 유명인이 아니어도 안성기 씨 모습은 꼭 보입니다. 예. 그 이제 영화계, 이 연예계 어른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성기 씨, 박중은 씨, 또 도지원 씨 많은 분들이 이 발인을 연결식에 이어 발인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까 그 잠깐 일반인 조문객들에 대해서 하재근 평론가님 언급을 하셨는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애도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서산서 조문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1박 2일 촬영할 때 그때 보아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좀 더 그 배우 생활에서 좀 많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못 볼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예. 예, 뭐 홍 기자님 동료 연예인들이
모 연예인들이 눈물을 참지 못하는 오늘 김주혁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연결식이었는데 먼저 홍종성 기자님. 네. 학창시절 친구들이 운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8명이 운구를 했고, 사실 뭐 장진영 씨나 최진실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영정석도 김주혁 씨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더 비장함이, 비통함이 더 큰 그런 발인이었는데요. 그 사실 뭐 3일 내내 많은 스타들이 그 자리를 함께 했지만 예. 또 마찬가지로 이 발인에도 거의 100여 명 정도의 스타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예. 예, 평론가님 정말 많은 동료들이 함께 했지만 저는 참 그 연인이죠. 이유영 씨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예. 본인의 마음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유영 씨가 오늘 굉장히 수척한 모습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고 지금 거의 탈진